자, 시작할까요? 55강이요. 다음 의미와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직원들이 조용히 근무하는 와중에 또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여기는 앞에 조용히라는 어휘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중이 아니라 이렇게 도중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 와중이라는 말은 와자가 소용돌이 와자예요. 그래서 와중이라는 것은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말을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앞에 조용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와중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안 어울리는 거죠. 두 번째, 그는 과로로 쓰러져 유명 또는 운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의 핵심은 달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유명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유명이라는 말이 원래는 밝고 어두움 뭐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 하게 되면 삶과 죽음 뭐 이런 거죠. 이승 저승 이렇게요.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또는 밝음과 어둠을 달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달리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그는 과로로 쓰러져 운명했다 이렇게 하면 운명했다를 써도 되죠. 운명이라는 건 죽었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뒤에 달리했다라는 말을 오니까 운명이라는 말이 안 어울린 거죠. 우리 농구팀은 실력의 현저한 열세, 월등한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 가로치인데 열세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세라는 말하고 어울리려면 이 월등이라는 말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월등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어떤 것 수준 이상으로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월등한 열세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현저라는 말은 뚜렷하게 뭐 이런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저한 열세, 뚜렷한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더 적절한 거죠. 현직 교사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위법, 불법 과외를 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불법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뭐 불법 과외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위법 과외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긴 했는데 이게 처음에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죠. 근데 법에 따져 보니까 이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위법이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불법이라는 것은 의도적이었던 거죠. 예, 알고도 한 거예요, 알고. 예, 그래서 불법과외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쓰죠. 예. 개순물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이렇게 물 빠져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개수대라고 하잖아요. 예. 개수대라고 하는 것처럼 개순물 이렇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들 많은 집에 외딸 이렇게 되죠. 아들은 많은데 딸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고명딸이 되겠어요. 고명딸. 근데 요거하고 헷갈리게 쓰는 게 뭔지 알죠? 외딸하고 같은 말이 외동딸 이렇게 되는데 외딸, 외동딸은 다른 형제 자매가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없이 그냥 그 딸 하나인 것을 뜻할 때는 외딸 또는 외동딸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 고명딸은 그게 아니라 아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딸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아들 있잖아요. 외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없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외아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무 그릇 따위 터지거나 벌어진 곳이나 벌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 걸멀 장치처럼 겹쳐서 박는 못 이렇게 되죠.
걸멀못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벌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걸 걸멀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몹시 더럽고 추하며 보잘것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거지발사하게 이렇게 되죠. 거지발사하게. 자, 그 다음에 갈무리라는 거하고 감질 이런 말 나오는데요. 갈무리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말을 해가지고요, 잘 정리하여 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잘 정리하여 간수하다. 그 다음에 감질, 뭐 감질나다 이런 말 쓰죠. 예. 바라던 일이 안 돼서 애타는 마음이에요. 애타는 마음. 예. 그 다음에 띄어쓰기요. 그만큼 샀으면 충분하니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상자에 담으렴, 뭐 이렇게 되겠어요. 예. 됐어요? 예. 여기서 보면 뭐 다른 거는 근데 여기에 만큼이 있고 또 여기에도 만큼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붙였었죠? 여기는 띄었었어요. 뭐 많이 나갔죠? 여기 붙였었다라는 것은 이 만큼이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조사로 쓰인 거예요. 조사.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만큼 같은 경우 띄었었죠? 의존명사로 쓰인 거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뒤에 만큼 띄었었을 때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이 관용어의 형태로 제시가 됐죠. 그리고 또 요 만큼 다음에 요 만이라는 것도 붙였죠. 왜요? 조사니까. 예. 그래서 요 만큼은 앞에 관용어 형태가 오고 뒤에 또 만이라는 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 의존명사로 쓰인 거구나. 근데 얘는 관용어 형태가 아니니까 얘는 원래부터 조사로 쓰인 거구나. 그래서 붙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의존명사잖아요. 그렇죠? 뭐 수 같은 경우를 붙였어야 띄었어야 될 거냐는 뭐 기본이에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갈 때가 있으니 너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복잡하네요. 됐어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여기는 뭐 대로 같은 경우가 앞에 여기 나가 나오죠. 대명사잖아요. 관용어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로 붙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대가 있잖아요. 대. 여기 대가 있고 또 여기 대가 있죠. 근데 둘 다 앞에 대도 그렇고 뒤에 대도 그렇고 띄었었죠. 예, 띄었었어요. 띄었었다라는 것은 의존명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의존명사로 쓰인 걸 어떻게 알아요? 앞에 관용어 형태가 왔죠, 다. 그쵸? 그 다음에 대 다음에 뭐가 왔어요? 조사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붙을 수가 있으니까 얘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요 갈 때 할 때 앞에 리을 대가 됐죠? 근데 선생님 혹시 그 리을 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으면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근데 리을 대를 하나로 어미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리을 다음에 대가 나오게 되면 그냥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맞춤법. 손바닥만한 밭대기에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형편이다. 이렇게 되죠? 요 밭대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밭대기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예, 여기에서는. 근데 요 밭대기 요 앞에 요거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밭에 있는 거 통째로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저거는 밭에 있는 그 작물 통째로 할 때는 저기서 쓰는 밭대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밭에 수박 같은 경우 있죠. 수박을 재배를 하셨는데 그 수박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도매상들한테 그 밭에 있는 것을 통째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뭐 밭에 있는 배추 그거를 통째로 다 도매상한테 이렇게 팔아넘기는 경우 이거에 밭대기로 이렇게. 근데 요 밭대기라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밭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규모가 아주 작은. 그래서 손바닥만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손바닥만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건 거죠, 요거. 그다음에 셔츠 위에 잠바를 우이도스로 걸쳤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셔츠 위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셔츠 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요 위도시 아니라 뭐죠? 이렇게 써야 되는 우도시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무슨 뜻이죠? 상의. 잠깐. 겉옷. 이렇게 되는 거죠. 겉옷. 예, 겉옷. 위에 것처럼 쓰게 되면 요게 상의죠, 요게. 이렇게. 예. 근데 앞에 셔츠 위에 이렇게 쓰니까 셔츠 위에 했으니까 얘가 맞는 거죠. 겉옷. 예. 자, 요거 알죠? 이거 쓰는 거 한자로 하게 되면 다 이 상자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 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상하 대칭적인 것이 올 때. 이건 상하 대칭적인 거. 얘는요 상하 대칭적인 것이 아닐 때. 얘는요 시옷받침이 없잖아요. 상하 대칭적인 것은 대칭적인 것이 아니든 상관없이 뒤에 오는 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오게 되면 시옷 받침을 쓰지 않는 의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성어요. 배우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힘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2번이 답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아는 한자 같죠? 뭐라고 읽죠 그러면? 여자가 같을 여자예요. 조자가 세 조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글자야. 도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얼핏 보면은 뭐예요? 수학할 때 그 숫자잖아요. 셀 숫자잖아요. 근데 숫자를 안 읽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읽죠? 삭이라고 읽어요. 삭.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혹시 알겠습니까? 한자성어 네 군데 이렇게 띠디디디 해놓고 다 저 글자를 써서 도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삭이에요. 그래서 여조 삭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새와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삭 할 때는 자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날기 위해서는 자주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날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출세함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7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파자가 깨트릴 파자잖아요. 뭐를 깨트려요?
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파벽 비거. 벽을 깨트리고 날아가다. 그냥 글자 뜻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예. 우리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요새는 유리천장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성이나 아니면 소수자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 같은 경우를 깨트리는 것을 뭐 유리천장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여튼간 그냥 벽을 깨트리고 날아갔다. 글자 뜻 그대로 하니까 비슷한 뜻이 돼요.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치는 것을 말하는, 자주 고치는 거잖아요. 자주 고치는 거. 1번이 답이 되죠? 뭐라고 있죠? 조변 석계. 조자가 아침 조자. 세 번째 나오는 석자가 저녁 석자죠? 아침 저녁으로 바꾸고 고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원수를 갖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번이 답이 돼요. 하도 많이 나왔죠. 예, 뭐라고 있죠? 와신 상담 이렇게 돼요. 와자가 누울 와자 이렇게 누워 있다. 예. 근데 어디에 누워 있어요? 섭 와신 할 때 그 신자가 풀 또는 섭 이런 뜻이에요. 집 이런 뜻. 그러니까 집에 풀에 누웠고, 상담할 때 그 상자가 맛을 보다 상자예요. 그리고 담자가 쓸개 담자예요. 뭐 쓸개를 맛을 안 봐서 그런데 엄청 쓰대요. 예. 그래서 뭐 유래된 고사성어를 말을 하면 시간이 길으니까 왕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떤 왕은 풀섭해서 잔 거예요. 또 어떤 왕은 내일 아침 쓸개를 핥은 거죠. 그 원수 갚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 4번이 답이 되겠죠? 고립무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립무원. 자, 그다음에 3번은요. 몇 번 나왔죠? 무슨 뜻이죠? 뭐라고 있죠? 격화, 소양 이렇게 읽어요. 몇 번 나왔잖아요. 격화 소양 또는 뭐 격화 파양 뭐 이렇게 하는데요. 성에 차지 않는 것을 뜻해요. 저번에 말을 했잖아요. 발이 가려워가지고 긁는데 가죽신을 신고 발을 긁으니까 제대로 긁을 수가 없고 그 가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5번이네요. 해의 추식 이렇게 돼요. 해의라는 게 옷을 벗다 이런 뜻인데 풀 해자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남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추식이라는 걸 추자가 밀다 추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식물을 밀었다라는 건데 음식물을 밀어서 남한테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각별히 친절하게 해서 도와주는 것을 뜻해요. 자기의 옷, 자기가 먹을 음식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 8번은 요동지 시라고 있는데 시자가 돼지를 뜻하는 시예요. 요동지시. 견문이 좁은 사람을 뜻해요. 견문이. 왜냐면 요동지방에 흰 돼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구나, 드문 일이구나 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을 다른 지방을 여행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에 흰 돼지가 많았던 거죠. 근데 요동 지방에서는 드물었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많이 알겠죠? 토사구팽. 토사구팽. 필요할 때 요긴히 쓰고 버리는 것을 뜻해요. 그 다음에 10번은 한분축원 이렇게 되죠. 한분축원. 그냥 분한을 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자, 그 다음에 관용어고 산지기가 도끼밥을 남주랴. 도끼밥이 뭔지 알죠? 나무를 벨 때 도끼를 이렇게 찢다 보면은 그 나무 그 찌꺼러기가 이렇게 튀어져 나오잖아요. 톱밥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벨 때 그 부스러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쓸모 없잖아요. 도끼밥이. 톱밥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안 준단 말이에요. 산지기한테 있어서 도끼밥 흔한 걸 텐데도. 근데 안 줘요. 몹시 인색해 보이니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지도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망건 쓰고 세수한다. 망건 지금을 따진다면 그냥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수하고 나서 모자를 쓰는 게 낫죠.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 다음에 독을 보아 쥐를 못 잡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독이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안에 또는 항아리 사이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그 쥐를 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독, 즉 항아리를 깨뜨릴까 봐 지금 못 잡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 선무당이 장구 탔단다. 이렇게 되죠? 선무당 할 때 이 선이라는 게 접두사잖아요. 서투르고 미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을 자기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생각지 안 하고 애매한 도구나 조건만을 가지고 탓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쓰죠. 등치고 간 내먹는다. 이렇게 되죠? 이 등친다라는 게 다독거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독거려지고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을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이 되죠.